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각별한 예를 갖췄던 옛 스승의 서당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김대중 대통령을 스승이라고 말하면서도 스승의 스승은 나몰라라 하는 겁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안군 하이면 출신 유학자 초암 김현 선생. 김대중 대통령은 보통학교에 입학하기 전 초암 선생의 덕봉 서당에서 한문을 배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13년 전 마지막 고향 방문길에서 휠체어에 의지했지만 유독 김현 선생의 공간에서는 두 다리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대통령은 옛 스승에게 예를 갖춘 겁니다. 어린 시절에 서당에 다니시면서 문장거리는 영향을 많이 받으셔서 그러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김현 선생의 높은 학문을 기려 후학들이 건립한 덕봉 강당과 전시관은 하지만 관리 사각지대입니다. 김현 선생이 직접 엮은 책을 비롯해 수백여 서적들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다 쓴 습기 제거제가 책 사이에 끼워져 있을 뿐 습도 관리가 안 된 채 전시되다 보니 온통 곰팡이 투성입니다. 나무 기둥들도 천장도 온통 희뿌연 곰팡이가 가득합니다. 책 자체들이 굉장히 오래된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다 진품명품, 감정을 받아볼 만한 그런 소중한 자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실되어가는 김대중 대통령의 스승의 책들, 우후죽순 자란 잡초들, 그리고 툇마루 위에 떨어진 회벽. 김대중 대통령을 향해 정치권 누군가는 정치적 스승이라고, 또 누군가는 민족의 스승, 민주주의의 스승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스승이 스승으로 모신 유학자의 옛 공간은 날이 갈수록 폐가에 가까워질 뿐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오늘 전남에서 합동연설회를 실시한 민주당의 당대표, 최고위원 일부 후보들이 쌀값 문제 등 전남의 현안 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을 피력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후보는 쌀값 보장과 국토 균형 발전을 언급했고 정청래, 송갑석 최고위원 후보는 쌀값 보장을, 박창대, 서영교 최고위원 후보는 쌀값 문제와 전남의대 유치를 각각 연설문에 담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전남 권리당원들이 이재명 당대표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며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80% 가까운 득표율을 기록하며 사실상 승부를 굳혔습니다. 조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의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광주 전남. 이변은 없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광주에서 78.6, 전남에서는 79.0%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누적 득표율은 78.3%로 박용진 후보와는 57%포인트 이상 차이를 유지하며 이재명 대세론에 사실상 쐐기를 박았습니다.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유일하게 1위를 놓쳤던 광주 전남에서도 압도적 지지세를 받은 이재명 후보는 이제 문재인, 이해찬 등 전 당대표들을 뛰어넘는 역대 최고 득표율까지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높은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더 열심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눈에 띄는 반전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송갑석 최고위원 후보는 안방인 광주에서 22.2%의 득표율로 정청래 후보에 이어 2위를 차지했지만 고민정, 서영교, 장경태 후보 등에 밀리며 누적 득표율에서 여전히 5위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과 평당원 간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광주시당 위원장 선거에서는 이병훈 의원이 합산 득표율 60%로 40%의 득표율을 기록한 최혜영 전 참여자치 21 공동대표를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전남 도당위원장에는 신정은 의원이 신임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한편 민주당 당대표 경선은 권리당원 투표 40, 대의원 투표 30, 국민 여론조사 25, 일반 당원 여론조사 5% 등을 반영하며 오는 27일 서울 경기 전당대회에 이어 다음 날 대의원 투표와 여론조사 결과 등이 합산 발표됩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이 정기대의원 대회를 열고 신정훈 국회의원을 전남도당 위원장에 추대했습니다. 신임 신정훈 전남도당 위원장은 수락 연설을 통해
당원 중심의 정당과 민생 정치를 위해 힘쓰고 청년과 여성 지도자 양성 등 인재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정훈 전남도당 위원장은 나주 화순 지역구로 현재 국회 농해수위원과 정개특위 위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와 미세먼지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녀 안심 그린숲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똑같이 사업 계획이 확정되고 예산이 확보됐음에도 유독 목포시만 다른 지자체보다 관련 사업 추진 상황이 지지부진합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안 삼양초등학교 앞입니다. 아이들이 등하교하는 길에 붉고 노란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와 차도 사이 공간에 나무를 심어 학생들에게 안전한 통학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미세먼지 발생 등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산림청과 일선시군이 함께 추진하는 자녀 안심 그린숲 조성 사업. 무안군은 360m 통학로에 홍가시나무 등을 심고 지난 6월 말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밝은 분위기도 연출하고 아이들이 이제 색채감 있는 거를 보면은 더 교육에 좋을 것 같아서. 매일 학교를 오가는 아이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길이 조금 좁아지긴 했는데 딱히 신경 안 쓰고 차가 오면 막아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올해 전남에서 추진된 자녀 안심 그린숲 조성 사업은 5개 시군에 9곳. 그런데 목포 지역 2개 사업만 현재 사업 진도율이 10%에 머물고 있고 다른 지역 사업은 이미 100% 끝났습니다. 목포시는 지난달 말에야 목포 부설초와 용해초 그린숲 조성 사업 공사업체를 선정했는데 다른 지자체보다 3, 4개월 이상 늦었습니다. 이유는 황당하게도 처음 해본 사업이란 것입니다. 심지어 목포시는 여름에 나무를 심을 경우 고사할 우려가 있다며 10월 이후에야 본격적인 그린숲 조성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8월이나 이런 무더위에 한더위에 식재를 하게 되면 고사 위험이 좀 높고 그래서 수목 식재 적기인 10월경에 식재를 하기 위해서 현지 실태조사 등을 거쳐 지난해 이미 관련 사업이 확정됐고 예산 확보도 끝났던 자녀 안심 그린숲 조성 사업. 스스로 인정하듯 목포시의 초보 행정 때문에 목포 지역 어린이들은 다른 시군 어린이들보다 안전한 통학로를 통해 등교하는 혜택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오늘 오전 7시쯤 신안군 의도 서쪽 9.3km 인근 바다에서 30대 선원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해경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9.7톤급 연안 복합어선 선원은 새벽 3시까지 침실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해경은 경비함정과 헬기 등을 투입해 실종자를 찾고 있습니다. 지난달 붕괴 사고로 보강공사가 진행 중인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 요금소 인근 도로의 차량 통행 안전 추가 대책이 시급합니다. 공사로 인해 서해안 고속도로 2개 차로 가운데 1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으며 어제는 급작스러운 차로 변경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4중 추돌 사고가 공사 현장 주변에서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공사는 빨라야 다음 달 말쯤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추석 명절 귀성 차량의 혼잡이 불가피해 조기 차선 변경 유도 등 후속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와 경찰이 판스피링 불법 개조 화물차와 최고속도 제한장치 미설치 차량, 불법 튜닝 차량 등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올해 상반기 광주 전남 지역 고속도로 사망사고 6건 가운데 4건이 화물 차량 사고였습니다. 채소값 가격 강세 속에 가을 배추 재배 면적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남군이 월동 채소류 재배 의향 면적을 조사한 결과 가을 배추는 지난해보다 24% 더 많이 심을 것으로 파악됐으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호남 지역 가을 배추 식재 면적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해남군은 중부 지역 배추 모종 판매량이 큰 폭으로 증가한 만큼 김장 배추 가격 폭락이 우려된다며 가을 배추 적정 면적 재배를 지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전용 보험을 압류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외국인 근로자의 귀국 비용 보험과 출국 만기 보험을 전수조사해 압류가 가능한 416명의 보험금 4천여만 원을 압류했으며 자진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추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6월 말 기준 전남의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는 5,300여 명으로 체납액은 4억 원에 이릅니다.